네, 김정호입니다. 오늘은 약 20여 가지 스탠다드 믹스처가 있는 것을 가지고 제가 PTR로 해서 교정 곡선을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는 화면에서 실제로 사용한 표준가스 물질입니다. 그래서 총 21가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PTR 토프에서 이제 자료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프로세싱 할 때는 보시는 이 방식으로 정리를 해 놓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자, 일반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추후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또한 또 논문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 요 정도까지는 우선 정리를 해야 하고요. 여기다가 더 이제 필요로 한 게 보일링 포인트, 그리고 증기압, 그런 것들도 작성을 여기다가 조사를 해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스탠다드 가스 믹스처를 보니까 우선 메탄올이 들어가 있고요. 그죠? 메탄올, 아세토니트릴, 아세트알데하이드, 에탄올, 아크릴로니트릴, 그리고 일산부타디엔, 그리고 아세톤. 자, 여기까지가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주로 이제 가벼운 물질이라고 보통 하고요. 그리고 이 앞에까지 보면은 이 표준가스에서 쭉 물질을 보면은 주로 이제 CH 화합물이 여기 6번. 자, 요거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로 CHN, CHO 화합물들이 주로 많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쪽, 자, 70번대로 가면 좀 약간 이제 무거운 물질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보통 트랜스미션 작업을 할 때, 자, 벤젠이나 톨루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트랜스미션 효율이 1의 이제 수렴을 보통 이제 하거든요. 이 PTR 토프에서 어떤 상대적인 것을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점점 이 뒤쪽으로 지금 가면은 100 이상대, 자, 120, 제일 무거운 녀석이 자, 200번대, 204번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선은 요 데이터 프로세싱을 하기 전에 칼리브레이션을 하든 트랜스미션을 하든 그리고 추후에 보고서 작업이나 논문 작업을 이제 할 때도 항상 해당 물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할 때 꼭 들어가셔야 되는 게 이온에 대한 매스를 가급적 소수점 4자리 이상까지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 프로톤 어피니티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톤 어피니티 값들도 항상 좀 여기다가 정리를 작성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가 지금 현재 사용한 물질이고요. 이 작업을 우리가 이후에 데이터 프로세싱을 할 때 피크 아이덴티티 쪽, 즉 피크를 우리가 확인하고 정성을 할 때 이 물질로 다 대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이제 프로세싱 절차를 이제 보게 되면은 뷰어를 만들고요. 파일 불러와서 MOVG 칼리브레이션 하고 그리고 에디트 피크 데이터를 한 다음에 저장을 하고 데이터를 이제 추출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요 작업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여기에서는 좀 핵심적인 좀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간략하게 이제 몇 가지를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PTR 비오 소프트웨어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지고 있는데 위에서 보시면 이제 PTR 뷰어 3.2.8 요 녀석 하고요. 그리고 PTR 뷰어 보시면 3.3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3.3 버전하고 요 3.2 버전, 자, 요 녀석들이 믹싱이 돼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PTR 장비, 9 버전이냐 아니면 10 버전이냐에 따라서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버전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전 버전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하시기 때문에 신버전, 이 버전이 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버전에는 물론 많은 어떤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9버전은 보시는 바와 같이 되게 이제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처리를 할 때 되게 좀 간략간략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신버전에는 옵션들이 상당히 많이 위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크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을 한다 했었을 때는 최근 버전이 더 아무래도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해 본 바로는
구버전보다는 이 신버전이 그래도 비교적 데이터 프로세스의 어떤 퀄리티를 훨씬 더 높이실 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빠르게 우리가 파일을 한번 불러서 프로세싱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오픈 프로젝트가 없으니까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냥 뉴 프로젝트로 해서 크리에이트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데이터 파일을 이제 불러오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파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X를 다 눌러주시고 Y.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그 매스 스펙트럼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시그널들이 이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로세싱을 하면 조금 더 좋은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자, 이렇게 해서 로우 시그널들에 대한 정보가 이제 들어오고요. 여기에 지금 콘센트레이션이 콘센트레이션은 들어오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일부 그 농도들도 들어오는데, 자, 우선 그 프로세싱을 진행을 해보면은 제가 하는 그 방식대로 우선 진행을 하면서 간간히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데이터를 우선 볼 때 이게 교정 파일이든 앰비언트 파일이든 교정 파일을 이제 불러들여서 처음 이제 보는 게 이 프라이머리 그 이오지입니다. 그래서 요 21번에 이러한 그 커런트 값, 로우 시그널 값, 그죠? 로우 시그널 값이나 아니면은 요 코렉티드 값, 요 CPS 값을 보고요. 요 값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나왔는지를 우선은 그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 보실 때 지금 이 시그널 값이 이렇게 밑으로 꺼지거나 아니면 위로 튀는 경우들이 종종 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온 소스 그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 과량의 어떤 수분의 유입 또는 어떤 물방울, 좀 약간 조대, 약간 입자의 형태로 들어오는 물방울, 뭐 그런 것들이 이온 소스에서 순간적으로 충격을 이제 주게 돼서 네거티브나 아니면 포지티브에 대한 어떠한 이 인텐시티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압력의 어떤 급격한 변화. 자,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장기간에서 측정을 하면은 보통 그 비가 오거나 아니면 수분이 높거나 낮거나, 보통 수분이 높을 때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요. 항공관 측에서는 급격한 압력 강화나 흔들림, 기내 흔들림이나 그런 현상들이 있을 때 이런 프라이머리 아이온들이 상당히 흔들리는 그런 어떤 경향들을 많이 봐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분석할 때 이제 분석자마다 이런 이 측정이 잘 됐나 잘 안 됐나 그런 것들을 우선은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 프로세싱을 할 필요는 있겠죠. 자, 우선은 한번 봅시다. 보게 되면은, 자, Y, 저는 로그 레전드를 누르고요. 이렇게 해서 커런트 값을 없애고 에버리징 값으로 해서 보면은 일반적인 요런 패턴이 앰비언트 패턴이 아닙니다. 자, 앰비언트 패턴은 요렇게 보시면은 이 130번, 140번 대까지 있죠. 점진적으로 앰비언트 값은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내는데, 이 친구들은 뭔가 약간 비슷한 형태, 약 C 개수가 늘어날수록 피크가 하나씩 보이는 그런 어떤 느낌입니다. 요것들은 거의 이제 표준가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버리징 한 거에 있어서. 자, 표준가스. 좀 특징적인 이런 표준가스들이, 자, 요러한 형태의 피크를 보이는 거죠. 자, 요런 것들은 우리가 많은 어떤 경험적인 그런 어떤 측정 분석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만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은, 자, 50번대, 70번대 물질들이 자 있네요. 이런 것은 바로 추측컨대 요런 지금 현재 표준가스가 20개잖아요. 요 각각 이제 표준가스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 다 표준가스는 아닙니다. 피크가 올라온다고 해서. 이 PTL 토프는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아이소토프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분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 개수가 늘어날수록 우리가 아이소토프 비율이 훨씬 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N+1, N+2, N+3, 그죠? C12, C13, C14
또 그리고 H에 대한 사항은 없지만 또 5, 개수 5가 이제 붙을수록 그 5, 자 16, 5, 17, 5, 18호 그리고 N도 있죠. 14, 15, 16 그리고 뭐 불소, 플로로, 뭐 설퍼 그런 것들에 대한 이소토프들이 다 측정이 되기 때문에 복잡해지고 매스가 늘어날수록 자 이런 패턴들이 상당히 더 많이 이제 나타나는 그 경향을 많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크들을 우리가 딱 생각했다. 내가 한 10가지 물질밖에 찍지 않는데 왜 이렇게 피크가 많지? 자,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선은 큰 피크들 위주로 해서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 알고 있는 자, 이 녀석, 자, 21가지 물질을 우리가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이 21가지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매스 라이브러리에서 다 이제 지워버릴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우선 매스칼을 이제 와야죠. 자, 매스 칼리브레이션을 누르면은 지금 현재 뭐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매스칼의 개수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정밀한 그런 어떤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이 아세톤에 대한 사항을 우선은 여기다가 넣었고요. 그리고 확인을 하고 핏 프리뷰 한 가지 한 런에 대해서 지금 요 런에 대해서 계산한 값을 보고요. 전체 이제 프로세싱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전체 프로세싱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자 루트 민 스퀘어 에러가 이제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제 교정 물질을 우리가 인젝션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스파이킹을 이제 친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하다가 다시 떨어지고 또 이렇게 된 현상들이 우리가 보통 이전에 그 칼리브레이션 시스템이 지금 현재 약간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누겠는데 하나는 가장 처음에 초기 출시됐던 이제 GCU가 있고요. 이게 뭐냐면 가스 칼리브레이션 유닛 그리고 LCU 자 리퀴드 칼리브레이션 유닛 그리고 현재 이제 사용하는 내부에 부착이 된 MFC 방식으로 해가지고 믹싱이 돼서 PTR로 이제 그 인젝션이 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요렇게 나오는 거는 지금 현재 내부에 장착이 된 요 방식에서 요런 패턴을 좀 보입니다. 요게 의미하는 것은 요게 압력에 대한 어떠한 상호가 좀 약간 문제들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게 문제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압력에 대한 부분이 좀 뭐랄까 안정적이지 좀 않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GCU로 GCU로 하는 경우에는 초기에 한번 스파이킹이 되고 계속 안정적으로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부착이 된 칼리브레이션 그 유닛에 대한 어떠한 그 인젝션을 할 때 압력이 좀 높다거나 낮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해소하지 않으면은 요런 한 현상은 계속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과연 우리 핸들링을 통해서 이게 해소가 되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용을 해보지 않아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그런 어떠한 분석자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하면 플랫하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의미하는 건 어떻게 보면 루트 민 스퀘어 매스 에러에 대한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이 에러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게 우선 되게 이제 좋겠죠. 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스포트를 하시고 여기다가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매스칼은 우선은 3개의 어떤 컴파운드를 해서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크. 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요 피크를 요걸로 지금 대체를 할 거거든요. 그죠? 저 피크 테이블을 요 표준가스 물질을 다 이제 들어가고 나머지 물질들은 다 뺄 겁니다. 왜냐면은 현재 이 피크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물질이 지금 239개 좀 불필요한 물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매칭을 시켜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어떻게 보면 이 작업이 되게 단순한 어떤 일이지만 이후에 PTR에 대한 어떤 스킬들을 올리고 자기가 분석하는 물질에 대한 이해도를 좀 올리려면은 이 작업을 수작업으로 보통 이제 하는 게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피크를 이제 누르시고요. 자, 요 물질을 요 창을 좀 네, 줄여지네요. 그래서 자, 이 물질에 대해서만 한번 봅시다. 에버리지로 하고 불필요한 물질을 우선은 지우면서 이제 나가는 게 좋아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할지 아니면은 밑에서부터 위로 할지. 그리고 이제 요 피크 테이블은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정리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자, 우선은 저는 위에서부터 한번 밑으로 필요 없는 것들을 우선 지우겠습니다. 델리트 피크. 네. 자, 요건 이제 프라이머리 필요하고요. 자, 우리가 메탄올까지 해서 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탄올입니다. CH4O죠. 네, CH4OH 플러스. 이 친구가 이제 메탄올인데, 어떠세요? 보시기에 살짝 여러분들 이제 이쪽에서 피크가 살짝 좀 엇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메탄올 앞에 있는 요거는 다 다른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더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뭐 컷을 뭐 하든가 아니면은 여기서 뭐 이와 같은 뭐 가우스 분석을 하던가 요걸 이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물질들 위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우겠습니다. 델리트. 자, 메탄올 다음에 아세토니트릴이 41번대거든요. 자, 41번대까지 우선 지우는데 단 지우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클러스터 있죠. 이 클러스터는 우리가 나중에 프라이머리 아이온의 강도를 계산을 할 때 이 클러스터를 넣어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 논문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이제 지워 나가겠습니다. 자, 40 지금 2번입니다. 42번에 자, 요게 지금 아세토니트릴입니다. C2H3O. 자, 그렇죠? 그리고 43번에도 뭔가가 지금 있는데 43번은 넘어가고 43번 44번 저희가 이제 분석해야 될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델리트로 해서 과감하게 지우고요. 지우고 그 다음에 지금 다음으로 가야 되게 43.03인데 44.03 제가 뭐 한 가지를 실수해서 지웠네요.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지운 것 같습니다. 자, 아니구나. 45번. 오케이. 델리트. 네. 요게 지금 아세트알데하이드입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도 지금 앞쪽에 피크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럼 작업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지워나갑니다. 지금 45번 했으니까 47번이거든요. 47번에 에탄올입니다. 47번에 에탄올 47.04네요. 네. 요게 지금 에탄올이고요. 에탄올도 앞에 지금 뭔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에탄올이고요. 그 다음에 에탄올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게 요거. 네. 아크릴로니트릴 54번입니다. 그러면은 자, 과감히 54번까지 또 지워 나갑니다. 그래서 54.03이죠. 자, 이 녀석입니다. 네. 뭔가 제가 여러 개를 너무 많이 줬네요. 이후에 이제 추가를 해도 되니까 봅시다. 그럼 여기에서 한번 제가 이제 지운 게 지금 실수를 해서 지운 게 있는데 요 아크릴로니트릴이라고 지금 일산 부타디엔을 제가 지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피크를 애드를 해보겠습니다. 애드 피크를 눌러서 지금 제가 54번 54.03 자, 54.03이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 친구가 54.03 라벨은 아세토니트리니까요. C3H4N 이렇게 하고 똑같이 H 플러스
들어가고요. 센터가 54.033826입니다. 이렇게 하고 오케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물질이 하나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여기 54번이고요. 또 이제 55번에 일산 부타디엔이네요. 애드 피크를 하고 55.045227 네, 045227인데 좀 약간 네. 이거를 14 14H7 플러스 이렇게 하고, 얘가 이 친구가 이제 일산 부타디엔이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서 네, 들어와 있고 45, 46, 54, 55, 57. 자, 그 다음에 이제 57.033. 이게 지금 아크로레인이네요. 네,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57. 7번이 57번이 57.03 없습니다. 다시 주겠습니다. 델레트 피크. 그리고 59.049. 이 친구 아세톤입니다. 자, 아세톤이 이제 있고, 그 다음부터 69번까지 다 주겠습니다. 자, 69번이 지금, 자, 아이소프린입니다. 자, 69번 이 친구 아이소프린이죠. 델레트 피크하고, 아이소프린 다음에 여기가 MEK. 네, 70. 네, 그 다음 물질이 73번이니까 계속 지우고요. 70, 이거 아니구나. 제가 잘못 지웠네요. 자, 애드 피크로 해서 73번. 자, MEK를 넣어보겠습니다. 똑같이. MEK는, 자, 73.064791이고요. 네, 정확하게 센터가 좀 맞았네요. 잘. 그래서 물질을 다시 수정을 해줘야죠. MEK는 C4H95 플러스. 자,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73 다음에 이제 벤젠까지는 또 다 지워주겠습니다. 78, 79, 네, 여기 벤젠 들어와 있고요. 79번부터 87번까지 87번 다 지우겠습니다. 과감하게. 네, 87번이 지금 COH11 지우고요. 자, 요겁니다. COH11O 플러스. 네, 87번 들어왔고, 87번이 지금 이 펜타논인데, 자, 케톤류입니다. 케톤류. 그래서 88번부터 93번. 자, 톨루엔까지 지우겠습니다. 자, 93.069. 네, 요게 톨루엔이고요. 자, 톨루엔 들어와 있고요. 93번 됐으니까요. 이제 101번. 100번까지 지우겠습니다. 자, 101번이 자, 이 헥사논이네요. C6H13 델리피크. 자, 요겁니다. C6H13 O 플러스. 그리고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렌이 105번이니까 자, 스타일 104번까지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고요. 자, 요거 C8H8 자, H 플러스. 자, 요게 지금 스타일렌이고요. 스타일렌 다음에는 지금 107번인데 델리트. 지금 107번이 뭐냐 하면은 자일렌이에요. 자일렌. 그래서 C8H10 델리피크. 자, 요겁니다. 자, 요게 이제 자일렌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115번이니 114번까지 주겠습니다. 자, 114번.
여기에선 또 이 헵타논이네요. 마찬가지로 자 케톤유인데 이름이 여기 안 해놨구나. 네, 헵타논이고 115.078 그리고 C7H15예요. 자 요거 지우고요. 자 요겁니다. 자 요게 지금 이 헵타논이고요. 그리고 지우겠습니다. 121번 120번까지 이제 또 지우겠습니다. 지웠고요. 지금 124 트리메틸 벤젠이에요. 그래서 121.10 121.16이니까 네, 이 친구겠네요. C9H12 H 플러스 C9H13 플러스 똑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또 이제 델리트 피크를 또 계속 해주는데 128번 때까지 지우겠습니다. 128번에 지웠고 이제 나프탈렌 C10H9입니다. 델리트 피크 C10H9. 자, 이게 지금 나프탈렌입니다. 나프탈렌 피크도 어느 정도 되게 깨끗하게 잘 들어와 있네요. 그 다음에 129번 됐으니까 136번까지 지워야 되네요. 136번까지 지웠고요. 그 다음에 이 137번에 피넨입니다. C10H17. 네. 자, 요겁니다. 자, 이 피넨 피크도 되게 깨끗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넨 다음에 205번, 자, 204번까지 다 지워야 됩니다. 자, 204번까지 계속 이제 지워 나가고요. 네, 이게 매뉴얼로 되어 있어서 우선은 자, 여기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204번에 물질이 있나 보죠. 204번이 204.19예요. 그러니까 204.18 205번이네요. 자, 205.19니까 204까지 지우고 자, 여기 들어와 있네요. 그래도 뭔가 피크가 그래도 깨끗하게 있는 것 같아요. 205.19 요거 지우고요. 델리트 피크 하고 이 친구 지우고 이건 그대로 놔두고요. 이제 이것도 그대로 요거 지우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렇게 해서 물질 리스트가 지금 1,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셋, 넷, 열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자, 24개 정도로 좀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는 항상 피크 이거를 세이브를 해주셔야 됩니다. 세이브를 해서 피크 테이프를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저장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은 기존의 기기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값이 여기 같이 오기 때문에 그대로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트랜스미션 값도 같이 여기다가 저장 우선 해주시고요. 그리고 칼리브레이션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농도로 이제 뽑을 때는 요 값을 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그 이온 드리프트 볼테이지 요 값들이 그 계산을 할 때 이용이 보통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전장 에너지 그리고 트랜스미션 계산에 이용이 되는 게 여러 가지 그 함수가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프라이머리 지금 현재 우리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H3O 플러스 하나만 이제 이용을 했고요. 어떤 것들은 멀티플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멀티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이온을 이제 이용을 하는 경우 저희는 이제 싱글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아이온을 정해 줍니다. 20일에 아이소톱 비율 500배를 해준 거를 우리가 프라이머리 아이온 값을 이제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틀은 이제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네요. 취소. 제가 뭘 눌렀죠? 세이브. 네, 이렇게 세이브
보도록 했네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칼리브레이션을 하면은 데이터가 이제 프로세싱 되면서 저장이 됩니다. 자, 피크 데이터 칼리브레이션 프로 피니시드. 자, 그러면 이제 물질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셀렉트 all을 이제 하게 되고 하고 일부 큰 것들을 제외하고 와일에서 보면은 자,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어떤 물질들이 여기서 잘 좀 정성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필요 없고, 자,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로우 시그널인데 시그널이 가장 강한 게 뭘까요? 한번 이런 것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우 스케일로 해서 보고 레전드로 해서 보면은 보시면은 초록색 45번. 그러니까 아마 아세트알데하이드 같아요, 그죠?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우선 기본 출발 포인트 베이스라인 자체도 이제 상당히 높죠. 베이스라인도 높고요. 그 다음에 높은 게 메탄올이네요. 자, 아닌가요? 네, 33번 메탄올. 자, 베이스라인 이렇게 이제 높고요. 이 초록 얘까지 47번.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베이스라인이 높은 것들이 보통 가벼운 녀석들, 그죠? 그리고 특징적으로 산소가 붙어 있는 녀석들이 좀 약간 베이스라인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그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매스가 뒤로 갈수록 좀 무거운 쪽으로 갈수록 베이스라인이 훨씬 더 낮게 깔리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좀 있다라는 것도 좀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물질들이 잘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요거를 한번, 이 구간별로 해서 한번 우리가 에버리징을 해서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각각의 어떤 그 사항들로. 그러면은 우리가 요것들은, 우리가 여기 보면은 위에서 보시면 애드 샘플이 있는데요. 요 애드 샘플 요걸 통해 가지고 스펙트럼을 우리가 에버리징을 할 수 있습니다. 구간별로.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름을 우선은 베이스라인으로 하고요. 스펙트럼을 자 에버리지로 하겠습니다. 스펙트럼 에버리지로 해서 이 구간을 이렇게 좀 잘라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잘라서 여기까지 우선 에버리지 디파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보시면 베이스라인이 뭔가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그죠? 그죠? 자, 베이스라인이 하나가 이제 생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계속 반복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복적으로 해서 우선은 자, S1으로 하고요.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구간으로 해서 자, 디파인 스펙트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S1이 하나가 또 생겼습니다. 샘플 S2로 하고 에버리지로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디파인 스펙트럼 됐고요. 또 애드 샘플 S3 에버리지 네, 디파인 스펙트럼 지금 S4 에버리지 하나 둘 셋 넷 4스텝이네요. 스펙트럼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베이스 라인이 이쪽 뒤쪽에도 있으니까 뒤쪽도 한번 좀 잡아 보겠습니다. 뒤쪽도 한번 이렇게 자, S4 베이스 라인 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베이스 라인들이 다 이제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생겼고, 한번 각각 물질별로 한번 찾아가 봅시다, 매스를. 그래서 커런트 말고요. 우리가 염려했던 게 이 그 매스가 높은 녀석들이 어떻게 잘 나왔나, 그것들을 또 이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5번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05번대. 요 녀석인 것 같아요. 그죠? 205번. 이 녀석이네요. 그죠? Y. 자, 지금 S가 205.195인데 205.195. 자, 요 피크 같습니다. 근데 200 지금 4에도 지금 피크가 지금 있는데 제가 봤을 때 204가 맞네요. 지금 요 204, 요 녀석이 지금 내부 표준 물질이에요. 그래서 향후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 이용을 피크를 스탠다를 지금 이용한 요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21번의 C15H25 같은 경우에는 살짝 정성하기가 좀 약간 힘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지금 내부의 아이오다인 그 파편하고 비슷한 그 매스대에서 같이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피크가 지금 네오 표준 물질 요거 요 세 개가 이 그 MG 칼에 사용하는 물질이고요. 그리고 표준 물질로 지금 하는 게 205번이 지금 요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피크 분석을 할 때 요 아날리즈를 누릅니다. 아날리즈 스펙트라고 뜬데요. 그러면은 누르면 요와 같은 게 뜨고요. 그래서 센터 어이구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에버리징이죠. 그리고 S1 했을 때, S2 했을 때, 자, S3 했을 때, S4 했을 때 점점 피크 크기 오른쪽 게 점점 이제 감소하는 특징이 있죠. 4 다시 3 올라가 볼게요. 이 친구를 로그가 아니라 이렇게 3 2 자 50 좀 살짝 올라갑니다. 베이스라인은 얼마나 나올까 보죠. 베이스라인은 거의 없죠. 그죠? 자, 베이스라인 거의 없다 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표준 물질로 들어갔었을 때 나온 그런 어떤 피크 반응이 돼서 나온 그 물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성 그리고 정량까지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2 네 요걸로 해서 한번 보면은 요 물질이 이 물질하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 좀 잘 맞나 하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C15 우리가 했던 게 H24인데 거의 일치하네요. 그죠? 지금 이 메인 센터 로고 스케일로 봐도 이 메인 센터에서의 요거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뒤에 있는 아이소토프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1 아이소토프 레이쇼 플러스 2 아이소토프 레이쇼에 대한 비율이 거의 이제 이 초록색이 레퍼런스고요. 빨간색이 이제 실제 측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거의 일치 만약 한다면은 여기서 추천하는 서제스트 컴파운드로서 맞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자 봅시다. 다음 밑으로 한번 내렸는데 이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소토프 비율이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센터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요. 그죠? 자, 틀리죠 서로. 그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매스 이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으나 실제로 레이쇼에서는 차이가 아주 크다. 이건 또 이제 N 컴파운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표준 물질로 이용을 했던 물질을 우리가 확인도 했고, 그죠? 그리고 또한 이 아이소토프를 통해서 피크 스펙트라 아날리즈 분석을 통해서 이 친구가 우리가 이론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그 비율, 아이소토프 비율하고 거의 근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질을 우리가 사용한 표준 물질 C15H24로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걸 하나 볼까요? 자, 요거 됐고요. 그리고 어떤 걸 볼까요? 한번 우리가 100번대, 129번. 자, P낸을 한번 볼까요? 자, P낸이 137번입니다. 그죠? 137번. 그래서
137번이면은 자 요거 이쪽이네요, 그죠? 요쪽 137번이고요. 자 요쪽입니다. 137번에서 피크가 뭐 좀 올라가긴 하네요, 그죠? 이게 지금 로그 스케일이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10배 차,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몇십 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죠? 137번에 이렇게 딱 있죠. 그리고 요 보면은 137번 바로 옆에 이 138번에 또 피크 하나 보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아이소토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137번 C가 지금 10개가 있으니까, 그죠? 이 레이쇼에 따라서 그만큼 피크가 거의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자, 요것도 한번 우리가 P낸이 맞나 뭐 이론적인 값하고 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여기가 맞고요. 이거를 리니어 스케일로 봤었을 때고, 그리고 실제 자 맞는지 자 리스트 컴파운드로 해가지고 이제 셀렉션을 하면은 C10, H16이 지금 바로 여기에 이제 뜨게 되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화학적인 그 피넨에 대한 그 성분에 대해서 이 로그 뷰로 봤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거의 자 일치하죠. 아이소톱 비율이 자 1, 2, 3까지 거의 일치합니다. 자 1, 2, 3, 4 예, 1, 2, 3 이렇게. 그래서 이 물질도 피넨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실제 내가 측정을 교정 물질로 사용한 것들이 실제로 잘 나왔는지를 확인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미지의 물질, 앰비언트 할 때 상당히 다양한 VOC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확인할 때 이게 CH 화합물이니까 CHN 화합물일까 아니면 CH 뭐 CS 뭐 이런 컴파운드 아니면 CL 컴파운드가 들어가 있나, 자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여기서 어느 정도 정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방식을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거는 표준가스를 이제 이용을 하기 때문에 피크들이 상당히 깨끗하게 나옵니다. 자 간혹 자 이렇게 지금 129번 때도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간혹 이 129번이 무슨 129번이 지금 이렇게 자 나프탈렌인데, 나프탈렌도 잘 나와요. 이게 나프탈렌도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시그널이 보면은 이건 이제 그 정수 스케일이잖아요. 이게 그 나프탈렌에 대한 메인 피크고, 자 요 앞과 뒤에 이렇게 앞에서 하나씩 또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은 이제 그 차징이 바로 이제 된 경우죠. 아무리 그 이 PTR 그 매스가 소프트 이오니제이션이라는 어떤 방법을 이제 가지고 있다 해도 바로 앞에 바로 이제 차징이 될 수도 이제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피크가 앞에 하나 생기는 거는 자, 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물질 때문에 이 앞쪽 하나, 그리고 앞쪽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 나오는 건 그 이온화 에너지와 관련된 사항이고, 이 뒤쪽으로 나오는 건 아이소토프와 관련된 사항이다. 자, 이런 사항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뭐 하나가 더 생기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메인 피크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일곱, 그죠?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카운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은 이 뒤로 갈수록 지금 매스가 커질수록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낮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이 앞쪽까지는 이제 그 다 똑같은 농도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자 요거만 봐도 자 137번하고 129번 때만 봐도 거의 메인 피크 차이가 거의 반으로 이상 줄죠, 그죠? 그리고 각각 또 차이가 있고, 특히 이러한 어떠한 현상이 우리가 피크 하이트로도 보기도 하지만 이 피크 자 면적으로 보통 이제 많이 우리가 그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크 면적 대비했었을 최종적으로 인테그레이션 하면 이게 피크 면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스가 뒤로 갈수록 피크 면적은 아무래도 조금씩 감소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까지 그 해서 이제 우리가 교정한 물질에 대해서 확인도 했고, 그리고 데이터도 어느 정도 만들어 이제 놨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데이터 아웃풋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여기에서 우리가 익스포트 옵션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익스포트 스펙트라, 익스포트 트레이스 이 두 개가 있는데 익스포트 스펙트럼을 이렇게 하면은 그죠? ASCII2 포맷에 자 탭으로 분리를 해서 뭐 포인트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요. 해서 익스포트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익스포트 그리고 칼리브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익스포트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위쪽에 대한 게 이제 익스포트가 된 거고요. 자, 이 밑에 거를 익스포트를 할 때는 이제 익스포트 트레이스로 하면 됩니다. 익스포트 트레이스로 해서 all 모든 물질에 대해서 여기다가 익스포트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로우 데이터 또는 코렉티드 데이터. 자, 그리고 PPB 데이터. 각각 체크를 뭐 하면은 데이터가 이제 아웃풋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로우 데이터 필요 없고 이제 코렉티드 데이터하고 뭐 이 PPB 이 컨센트레이션하고 그리고 타임 코렉션 은 제가 UTC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09로 항상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엑셀로 하실 거냐 아니면은 뭐 랩뷰나 뭐 아이고로 할 거냐 아니면 매트랩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타임 포맷 시간 설정 포맷을 바꿔주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로 포맷으로 하고 해서 익스포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컨센트레이션 하고 그리고 CPS 네, 이렇게 해서 우선은 네 그러면 이제 익스포트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데이터 파일은 엑셀이든 아니면 어디로든 아이고를 이제 이용하시면 아이고로 가져가고 아니면 엑셀에서 작업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검량선을 좀 작성을 할 수 있겠죠. 보고서에 사용하는 또는 이제 논문에 이제 이용을 하는 그런 어떤 검량선 작성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그 추천을 해드리는 그 사항이 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툴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트랜스미션, 뭐 코렉션 팩터, 칼리브레이션 툴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옵션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좀 다양한 그런 어떤 분석 방법들을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칼리브레이션 트랜스미션 툴, 코렉션 팩터 툴. 자, 코렉션 팩터 툴이라는 것들이 이제 있고요. 코렉션 팩터 툴이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칼리브레이션 네 이렇게 이제 칼리브레이션 툴이 있습니다. 이건 올드 자 옛날 방법입니다. 이제 GCU나 LCU로 이제 이용을 했었을 때 사용하는 자 칼리브레이션 툴이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이제 그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여기에서는 제가 그 파일을 그 뷰어에서 보는 것보다 약간 이 그 아이고로에서 이제 보는 게 훨씬 더 약간 그 데이터 정리하기가 좀 프로세싱이 좀 약간 편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스펙트럼 데이터를 우선 뽑았잖아요. 제 화면에서 보고 있는 요 스펙트럼 데이터를 뭐 에버리지 매스에 대한 스펙트럼, 베이스라인, S1, S2, S3, S4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했거든요.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선은 그냥 네 기준이 되는 값은 어떻게 보면 매스니까요. 우리가 자 AVER, 에버리지 S1, S2, S3, S4 그 다음에 베이스 라인 2 대문자 소문자 구분 없습니다. vs 에버리지 네, 매스는 똑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디스플레이가 이제 됐고요. 클릭을 해서 모디파이 그래프가 아니라 여기서 네 더블 클릭을 해서 모디파이 트레이스 그래프를 색깔을 좀 약간씩 바꿔보죠. 얘를 까만색, 얘를
빨간색. 아니군. 얘를 초록색. 얘를 파란색, 초록색인데 얘를 주황색. 베이스 라인을 뭐로 할까요? 베이스 라인을 요걸로 하고 베이스 라인 2를 이런 걸로 해봅시다. 두잇을 하고 이 친구를 로스케일로 이렇게 보면 그러면은 자, 아까 제가 에버리징 한 그거에 대해서 이와 같이 쭉 나타나게 되죠. 자, 톨루엔에 대한 것이고요. 이거를 보기가 좀 약간 힘든 것 같네요. 리니어로 우선 바뀌고, 그렇죠. 자, 톨루엔에 대한 사항만 보면은, 그죠? 자, 봅시다. 여기다가 add annotation을 해서 보면은, 레전드를 해서 보면은, 자, 이게 지금 에버리지가 잘 안 보이네요. 자, 요게 지금 빨간 게 에버리지입니다. 빨간 게 에버리지고, 요게 S1이 농도가 제일 높죠. S2, 그리고 S2, S3, 초록색, 그 다음에 S4. 베이스라인은 상당히 깨끗하네요. 그죠? 요 베이스라인.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 구간, 대략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구간으로 해가지고 적분을 한 그 값이 아까 우리가 봐왔던 그 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우리가 뽑았던 그 농도 값들, 이게 다시 다 이제 들어와 있어요. 여기 이고로 쪽에 다 이제 맞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검량선을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일례로 뭐 하나만 작성해 보겠습니다. BZ 이름이 너무 기니까 79번 BZ 그리고 BZ COR 이렇게 하면은 COR SBZ 자, 이렇게 이름을 아까 바꿔뒀을 텐데 맞나? 네, 이렇게 해서 네. 이게 지금 실제 코렉티드 된 값하고 그 농도 값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금 레이블을 좀 만들어 주면은 이쪽이 되면은 홈 빈벤젠 CORR이고요. 풀네임을 해줄까요? 카운트 퍼 세컨드는 헤르츠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농도니까요. 벤젠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하면 되겠죠. 단위는 ppb. 네. 이렇게 해주고 선형도 의외로 되게 간단합니다. 퀵핏을 해서 라인을 이제 해주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쪽 커브 피팅 옵션이 있어서 커브 피팅에 와서 자, 벤젠 리니어 옵션, 벤젠 칼큘레이트, 벤젠 코렉션.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맞네. Y 데이터 거꾸로네요. Y 데이터가 코렉트, X 데이터가 벤젠 코렉션으로 한 다음에 데이터 옵션 레인지는 굳이 정해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코이피션트는 이니셜 개스를 0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절편을 이 아이고로에서는 y, 그러니까 1차 함수가 y는 b 플러스 a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렇죠? a 플러스 bx죠? 이퀘이션 아웃풋 옵션을 오토 텍스트를 한번 볼까요? 타이틀, 핏, 웨이브 필요 없고 오케이. 에러 분석을 하고 컨버전 매트릭스를 할 필요 없고요. 커맨드는 이렇게 되고요. 방정식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두잇을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커버 핏을 한 거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우선 카피를 한번 카피를 해서 네. 피어슨 상관계 개수는 0.9997 그리고 결정 개수
결정계수 R 제곱은 0.9941.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change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B가 5004 정도죠.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경사값이 5000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인텐시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벤젠 1ppb를 넣었을 때 코렉션 이제 코렉티지 보정된 그 카운트 디텍터에서 찍히는 값, 자 CPS 값이 5000 CPS 이상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이제 있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이제 그 우리가 보려고 했었던 맨 뒤에 있었죠, 그죠? 맨 뒤에 이제 그 캐리어 피닌인가요? 자, 익스펜드로 해서 보면은 자 여기입니다. 어떻게 잘 보이시죠? 그죠? 이 203 요 친구는 우리가 그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교정, 그러니까 내부 이제 교정 물질로 MG 칼리브레이션 할 때 쓰는 물질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넣은 것은 여기에 딱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그죠?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죠? expanded. 그러면은 1, 2, 3, 4 그리고 베이스라인,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번 교정하신 그 물질들을 봤었을 때 대부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잘 나왔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 PTR 그 토프에서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아이온이 있고요, 그죠? 이쪽에 이제 프라이머리 아이온이 있고 우리가 어떤 임퓨리티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왜냐면 수본을 넣더라도 우리가 중곡 음극 그 방전을 이제 하게 되면은 거기에 미량의 어떤 공기들이 있겠죠. 그래서 공기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온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기 중에 O2, N2 반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N2 플러스보다 이제 NO 플러스 그리고 O2 플러스 그리고 공기 중에 이제 CO도 있으니까 뭐 CO 플러스 뭐 COO 플러스 CO2 플러스 이런 것들도 일부 미량 발생이 됩니다. 참 미량 발생이 되는 것도 있고 많이 발생이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예로 보면은 자 30번대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은 29번 그리고 30번은 NO 플러스입니다, 그죠? 자, 이 NO 플러스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 나오나요? 32번. 이게 O2 플러스고요, 그죠? 이 32번하고 33번에 걸쳐 있는 이 친구는 뭘까요? 네. 이건 산소 O2의 그 아이소토프로 보이기도 하는데, 아무튼, 네.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휴주한 그 임퓨리티들을 피해서 우리가 잘 그 분석 물질들을 분리를 하고 분석을 해야 할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피크들의 어떤 그 칼리브레이션이 된 사항들이 정확하게 잘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좀 선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분석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특히 아까 보셨던 이 아세트알데하이드 같은 경우에 또 볼까요? 45번 그렇죠? 자, 요게 지금 아세트알데하이드 피커거든요. 45번. 지금 요 앞에 뭔가가 있죠, 그죠?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할 때, 실제 이제 뭐 교정할 때도 그렇지만 앰비언트를 분석을 할 때는 정확하게 이것을 컷을 해줘야 됩니다. 컷을 해서 이거를 제외를 한 여기에 대한 사항만 분석을 해줘요. 줘야 정확한 그 농도로 이제 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그 21개 물질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피크 테이블도 이제 만들어 봤고요. 이거를 데이터 아웃풋을 해서 검량선을 작성을 이제 하는 이런 어떤 사항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